이렇게 국민연금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나자 전문가들은 여러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청년과 중장년,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고 받는 돈이 줄어 노후 보장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혜원 기자가 전문가들을 취재했습니다. 먼저 세대 간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젊은 층은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려 덜 내고 중장년층은 더 내도록 하겠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성급한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부담 여력이 강하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부담 여력이 없고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죠. 50대 비정규직이나 영세 지역가입자분들이 20, 30대 정규직보다 보험료 내기가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세대와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긴 아직 이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내는 거와 받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이 맞은 상태에서 균형이 깨질 때 다시 맞추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현재 내는 거와 받는 것 자체가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 또 연금의 가장 핵심인 노후 보장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가 강조한 대로 기금 고갈을 30년 이상 늦추기 위해선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동결하는 게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보장성 강화 없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만 강화하는 거는 이건 이미 그 자체로 방향성이 틀렸다. 40%에 가까운 노인 빈곤 문제, 국민연금, 공적연금 강화하지 않으면은 미래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큰 만큼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극심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오늘부터 서울의 여름밤은 하루하루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됩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27일째 열대야가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 이제부턴 기상기록 118년 동안 없었던 신기록이 연일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더위 언제까지 계속될지 조보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불 앞에선 선풍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온도를 낮추는 쿨링포그가 물을 뿌리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냥 땀이 다리에 줄줄 흘러요. 불 앞에 계속 있으니까 계속 틀어놓으니까 더운 바람이 나요. 계속되는 폭염에 손님은 확 줄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막 나고 너무 더워서 에어컨도 막 꺼지고 손님들도 좀 더 구매를 안 하는 느낌도. 서울은 어젯밤까지 26일 연속 열대야를 겪으며 기상 관측 이후 118년 만에 가장 긴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부산도 22일 연속 열대야로 역대 기록을 이미 깼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 두 개의 열돔이 한반도 상공을 계속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본 해상을 지나고 있는 7호 태풍 암필이 더위를 더 부추길 걸로 보입니다. 현재 두 개로 나눠진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로 태풍이 지나가는데 이게 사라지고 고기압이 다시 합쳐지면서 뜨거운 바닷바람이 불게 됩니다. 남풍이 불게 되면 동중국가 해상에 있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다시 또 끌어올리게 되니까 같은 폭염이지만 약간씩 패턴이 바뀌면서 계속 이어지게 돼요. 기상청은 처서를 넘어 최소 25일까지 전국적으로 최고 기온 33도 안팎의 가마솥 더위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귀국하고는 계속 침묵을 이어온 안세영 선수가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에 두렵지만 나섰다며 불합리한 관습들을 유연하게 바꾸자고 재차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드민턴 협회가 오늘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했는데 바로 문체부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이 목표를 위해서. 안세영은 금메달을 따고 선수 보호에 미흡했던 대표팀과 배드민턴 협회를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11일이 지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에 두렵지만 나서게 됐다며 소신 발언의 이유를 설명한 뒤 이후 이어진 논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폭로 이후 대표팀 내부에서 후배라는 이유로 청소와 빨래를 대신해야 했던 상황까지 전해졌는데 안세영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꾸어 나가자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처음 쓴소리 이후 자신에게 향한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넌 특혜를 받고 있잖아와 같은 반응에 대해서도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얘기했습니다. 20대, 10대를 거의 배드민턴만 보냈는데 이 꿈 하나 때문에
보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정말 뭐 분노도 있었고. 자신의 발언 이후 그 진위를 놓고 여러 해석이 이어지는 것을 의식한 듯 분명한 입장도 제시했습니다. 시스템 소통 선수 케어 부분이 상식선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배드민턴 협회가 변화의 키를 쥔 만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달라고 썼습니다. 안세영의 입장문이 나온 날 배드민턴 협회는 김학균 대표팀 감독 등을 불러 자체 진상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문체부는 이 진상조사는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는 구성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세종시의 한 저수지에서 갓난아기가 탯줄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걸로 보이는데 경찰은 아이를 버리고 숨지게 한 사람이 누군지 쫓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저수지 산책로 위에 경찰과 소방대원이 모여 있습니다. 이 저수지에서 갓난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이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걸 산책하던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건져가지고 저쪽에 있던 상태에서 거기다가 흰 보재기를 덮어놨더라고요. 탯줄도 자르지 않은 여자아이였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버려진 걸로 보이지만 정확한 사망과 유기 시점은 알기 어렵습니다. 물에 입혀서 사망 추정 시간 같은 거는 아마 부검을 해봐야 나올 것 같아요. 이 저수지는 주민들이 많이 찾는 산책로입니다. 나 처음 듣네. 그러니 여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데인데 한 늦게 버렸다면 모를까. 초저녁에는 사람들 많더라고 여기. 저녁이면 여기 산책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처엔 아파트 단지와 대학 캠퍼스도 있습니다. 5명씩 뭐 3명씩 가지고 다니더라고. 학생들이 이 아파트에 들 살고 그 주변에 많이 살죠. 다 거기 사니까.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이 자리에 누군가 꽃을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저수지 주변 CCTV 2대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